안녕하세요. 40대 초반 여성이에요.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인생을 살았어요. 8남매의 막내로 태어나서 언니 오빠들과는 나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났고, 제가 태어나자마자 아빠가 돌아가셨죠. 아무 힘없는 엄마와 저는 다 큰 성인인 오빠, 언니들 집을 전전하며 그렇게 지냈어요. 20살이 되던 해 제 가정을 가지고 싶었고, 안정적인 삶을 살고 싶었어요. 그렇게 저를 못 살게 쫓아다닌 남편이 단지 술을 안 먹는다는 이유로 딱 그 모습 하나만 보고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아빠가 술을 많이 드셔 간경화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배우자 선택에 있어 1순위는 술 안 먹는 남자였거든요. 그렇게 남편을 만나 결혼을 했고, 남편네는 크게 한식집을 하였습니다. 그 주변 고시원도 있고 회사들도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항상 문전성시를 이루는 식당이었어요. 식당이 잘 되다 보니 시댁에서는 아무것도 없는 저를 아들 하나인 남편에 비해 한참 모자란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아니, 상욱이도 제정신 아닌 거 아니야, 엄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형제만 줄줄인 집에 뭐 볼 게 있다고 장가를 간다는 거야? 내 말이 그 말이다. 눈이라도 달고 다닌다니 걔는. 진짜 아들 하나 키워봤자 다 소용없다더니 그 말이 아주 딱이다 정말. 이왕 이렇게 된 거, 이 집에 시집을 왔으면 우리 집이 어떤 집인지 아주 잘 알게 해줘야지. 안 그래 엄마? 가만 안 둘 거야 내가. 어떻게 꼬셨는지 아주 그걸 후회하게 만들겠어. 감히 아무것도 없는 게 남자 하나 잘 물어서 인생을 필려고 해? 가만 안 둘 거야. 그래, 우리 아주 본때를 보여주자. 어디 감히 우리 집에 시집을 와 집까지 게? 내가 진짜 못 산다 정말. 아들 잘 키워서 남 좋은 일만 시키는 것 같아 진짜 억울해. 아무리 아들은 장가를 가는 거라곤 하지만 어떻게 된 게 제대로 된 애도 아니고. 제가 시집 오기 전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저를 벼르고 계셨더라고요. 제가 남편을 직접적으로 꼬셨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말도 안 되는 소리였지만 단 한 번도 가정의 안락함을 느끼지 못한 터라 빨리 결혼을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어요. 제가 이런 마음을 먹게 된 이유 중 하나도 저희 언니들도 저에게 빨리 시집을 가라며 눈치를 주었기 때문이에요. 속상하게도 집이고 어디고 마음 붙일 곳이라고 전혀 없었어요. 그저 빨리 제 가정을 꾸려서 안락하게 사는 것만이 제가 유일하게 바라는 길이었죠. 네가 20살 됐으면 이제 알아서 앞가림은 해야지. 시집을 가든지 혼자 독립을 하든지. 언제까지 엄마랑 둘이서 이 집 저 집 전전할 거야? 너 좋다는 남자 있을 때 얼른 시집 가. 우리처럼 이렇게 가정을 꾸리고 사는 게 여자 입장에서 얼마나 좋은 줄 아니? 엄마도 이제 나이 들어서 널 어떻게 책임지겠어. 너도 성인이 됐으면 이런저런 앞가림은 할 때잖니. 그래, 큰언니 말이 맞아. 여자는 그냥 시집가서 살림하고 사는 게 최고야. 우리 형편에 널 대학 보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너 좋다고 하는 남자 있을 때 꽉 잡아. 뭐 집도 빵빵하고 넌 그 집에 가면 돈 걱정은 안 하고 살겠지. 무조건 꽉 잡아. 그럼 얼마나 좋은 기회야? 그저 여자는 집에서 살림하는 게 최고야. 그게 최고의 팔자라고. 그러니까 이 기회에 잡아. 이렇게 친정에서도 제 결혼을 두 팔 벌려 환영했어요. 철없던 어린 나이, 제 삶의 안락함을 찾고자 결혼을 하였고, 그렇게 변하지 않을 것 같은 남편은 결혼을 하고 얼마 되지 않아 서서히 변해 가더라고요. 술을 한 잔도 안 먹었던 남편은
친구들을 만나고 다니면서 술을 한두 잔 하기 시작했고, 점점 저와의 약속을 어기는 날도 잦았어요. 그런 남편을 볼 때마다 속상했지만, 말하면 싸움뿐이 되지 않아 참는 날들이 더 많았어요. 그저 참기 힘든 날에는 한 번씩 속상한 마음을 비추곤 했지만요. 심지어 남편은 핸드폰을 숨기고 연락이 되지 않는 날도 많았는데, 의심이 가지 않는 것은 아니었지만 따져봤자 저만 손해였어요. 결혼 전에 그렇게 잘한다고 노래를 부르더니 결혼하고 나서는 완전히 딴판이네?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나 완전 사기 결혼 당했잖아? 너도 어차피 내 배경 보고 결혼한 거 아니야? 집도 절도 없는 애 불쌍해서 걷어줬더니 고멍하지 못할 망정 웃기네. 뭐라고? 지금 말 다 했어? 집도 절도 없는 애? 당신도 날 그렇게 본 거야? 그래서 나 만만히 여긴 거고? 아, 그만하자. 네가 이렇게 바가지 긁을 줄 알았으면 너랑 결혼 안 했어. 말 잘 듣고 얌전할 줄 알았는데 나야말로 사기다. 너무한다 정말. 연락도 안 되고 누굴 만나고 다니는지 아주 뻔뻔해. 그렇게 뻔뻔하게 하면 오히려 마음이 편해? 이게 서방님한테 못하는 말이 없네. 집구석에서 매번 그딴 생각만 하냐? 너같이 취집한 것들이 그래서 문제야. 남편은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왔고, 그마저도 모자라 제 아픔까지 들춰냈어요. 참 슬펐지만 어리기도 했고, 그때 당시 어찌할 수 없더라고요. 갈 곳도 가진 것도 없는 애가 남편과 이혼을 한다는 건 꿈도 못 꿀 일이었거든요. 전 결혼을 하고 바로 시댁의 식당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시어머니의 호통 때문에 단 하루도 쉴 수 없었어요. 오히려 바쁘게 일을 하니 정신적으로 남편과의 힘든 점, 시댁의 구박은 버틸 수 있더라고요. 몸이 힘드니 그저 지쳐 잠드는 날들이 많았거든요. 그리고 나가서 일을 하고 보니 매번 집에만 있는 것보다 조금 숨 쉴 수 있는 통로가 되었던 것 같았고, 힘들지만 괜찮았어요. 밥값은 해야지. 공짜로 먹여주고 입혀주고 지금 네가 그러고 살고 있는데 식당 나와서 도와주는 건 당연하잖아. 그래, 올케가 나와서 일하는 건 당연하지. 바쁘기도 엄청 바쁜 가게니까 아마 빡세게 일해야 할 거야. 꾀부렸다간 알아서 해. 결혼했으니까 내 가게라고 생각하면서 하란 말이야. 그래야 여기에서 밥이라도 얻어먹지. 일단 제가 할 줄 아는 건 많이 없지만 가르쳐 주세요. 어머님 마음에 들게 최대한 열심히 해볼게요. 그래도 어디 가서 일 못한다는 소리는 못 들어봤거든요. 아마 어머님이 한번 가르쳐 주시면 100은 아니더라도 90까지는 흉내낼 수 있을 거예요. 어이구, 이 일을 그렇게 만만히 보시겠다? 참나. 그래, 어디 한번 해봐라. 너 이 집에서 먹고 자고 옷 입고 하는 거 다 여기 임금에서 채할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세상에 공짜는 없는 거 알지? 며느리라고 봐줄 거라고 생각하면 아주 큰 오산이야. 이 집에서 그래도 어머님 마음에라도 들으면 참 좋겠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일을 했어요. 월급은커녕 휴일 한번 제대로 가지지 못한 채 음식을 배우고 손님을 받고 서빙을 하는 날들이 이어졌죠. 그래도 나름 재미는 있었어요. 요리하는 것도 재미있었고 그 음식을 맛있게 먹어준 손님들을 보는 것도 참 좋았거든요. 그렇게 몇 년을 일을 하면서 괜찮다고 생각했던 거와는 다르게 제 몸은 점점 부스러지고 있더라고요. 한 번은 서빙을 하다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간 적도 있었는데 아무래도 휴일이 없이 매번 나와서 일을 하다 보니 제 몸이 그렇게 축나는지도 몰랐던 거죠. 그렇게 점점 병들어가고 있었어요. 너무 무리를 해서 온 과로입니다. 수행 맞으시고 좀 쉬셔야 해요. 과로는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저혈압인데다가 아, 네, 일단 오늘은 수액만 맞으면 되나요? 다른 약 처방이나 이런 건요? 제가 이렇게 쉴 형편이 안 돼서요. 본인 몸이 더 중요하지. 지금 계속 또 일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하시면 더 큰 병을 얻어요. 의사는 극구 말리더라고요. 하지만 쉴 수는 없었던 게 너무 바쁜 식당이었거든요. 제가 이렇게 쓰러졌는데도 불구하고 시댁은 제 몸 걱정을 하기는커녕 오히려 쓰러진 저를 탓하더라고요. 몇 년을 한 번도 안 쉬고 일한 저인데도 불구하고 이 기회에 시댁에서 절 어떻게 생각하는지 완전히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죠. 너무 속상하고 조금은 저를 아껴야겠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한 게 뭐가 있다고 픽픽 쓰러져? 가게에서 진짜 내가 놀라가지고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니? 몸이 좀 안 좋으면 말을 하면 되지. 미련하게 그게 뭐야 정말? 누가 너 안쓰러워한다고? 진짜 가지가지 한다. 너도 참 어쩜 이렇게 마음에 안 드니? 어머님,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냥 몸 괜찮냐? 이 한마디가 그렇게 어려우세요? 다른 것도 아니고 일하다 쓰러진 건데. 어머, 옳게. 지금 눈 부라리고 우리 엄마한테 대드는 거야? 참나. 몇 년 뭐 일했다고 생색내는 거야, 뭐야? 아주 웃겨. 최소한 사람이 쓰러졌는데 걱정도 안 하시잖아요. 너무 속상해서 그래요. 아무리 마음에 안 드셔도 지금 몇 년을 이렇게 일만 했는데 전 그냥 남보다도 못한 존재라는 걸 지금 확실히 깨달았네요. 정말 너무들 하세요. 어머님, 형님, 속상하네요. 제가 이렇게 형님과 어머님께 섭섭함을 표하자 남편 또한 저에게 한마디 하더군요. 남편은 정말 철저히 남의 편이었죠. 결혼 후 단 한 번도 제 편이 되어준 적은 없었지만 몸까지 아프고 나니 참 서럽고 그제야 결혼에 대해 회의가 들더라고요. 난 단지 안락한 가정을 원해서 결혼을 한 것뿐인데 이건 안락이 아니라 그저 날 업신여기는 사람들만 더 늘어난 꼴이구나 라고 말이에요. 하지만 이혼의 용기는 나지 않았는데 지금 이혼하면 난 뭘 하지? 이런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말이에요. 너 엄마한테 뭐라고 했어? 이게 진짜 분수도 모르고 어디서 엄마한테 대들어? 이제 우리 집이 만만해? 너 때문에 오늘 장사 얼마나 손해를 봤는데 죄송하다고 해도 모자랄 판에? 지금 엄마랑 누나한테 네가 지금 눈 부라리고 대들 때야? 뭐라고? 넌 뭔데 나한테 큰 소리 치는데? 지금 내가 뭐 실수한 거 있어? 당신들 너무한다 정말.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매번 내 잘못, 내 잘못. 그래, 당신들끼리 알아서 잘해봐. 그냥 다른 가게에 가서 일하면 그만이야. 차라리 그러면 고정적으로 쉬기라도 하지. 어머머, 얘 말하는 것 좀 봐. 너 지금 누구 겁주니? 아주 이게 한번 쓰러지더니 머리가 다쳤나 막말을 하네 아주. 너 쫓겨나고 싶어? 지금 네가 이 집에서 쫓겨나면 갈 데는 있고 너희 엄마도 지금 네 형제들 집 전전하면서 살고 있다며? 그날 그렇게 사달이 나고 참 방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가족이 많으면 뭐하나
단 아무도 내 편이 없는 걸. 이런 생각에 눈물이 멈추질 않더군요. 그렇게 저 역시 퍼부은 그날이요. 그래도 그게 좀 먹혔는지 시어머니는 저를 주방과 홀이 아닌 계산대로 위치를 바꾸셨어요. 그나마 좀 육체적으로 덜 힘든 곳으로 말이죠. 웬일인가 싶었지만 역시나 그 이유는 가게에 일하시는 아주머니들을 보고 그랬던 거였더라고요. 가면을 쓰고선 인정사정 없는 사장의 모습을 보여주기 싫었던 것이죠. 같이 일하는 아주머니들이 그나마 지속적으로 저에게 친정 엄마처럼 따뜻하게 대해주셨기 때문에 버틴 것도 있었어요. 어머, 세댁, 괜찮아? 아유, 그러게 좀 쉬면서 해야지. 맨날 출근한다 했어, 진짜. 아무리 사장님이지만 진짜 독해. 어떻게 며느리도 딸인데 몸 한번 아껴줄 줄을 몰라? 시험시험 해. 누가 알아준다고 이렇게 열심히 해? 내가 딸 같아서 그래. 생각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래도 아주머니들 때문에 일할 맛은 나는 것 같아요. 항상 이렇게 챙겨주니깐요. 우리야 세대가 안쓰러우니까 그렇지. 어린 나이에 여기에 들어와가지고 얼마나 힘들겠어. 안 그래? 힘들면 우리한테 털어놔. 남편이라고 맨날 가게는 안 보고 돌아다니는 꼴하고는 그런 아들 잡지 못하고 그저 며느리만 쥐잡듯 잡는다니까. 에휴. 식당 이모님들이 잘 챙겨준 덕분에 엄마의 사랑과 가족의 사랑을 모르는 저는 오히려 그런 것들이 참 감동으로 와닿더라고요. 그렇게 식당 계산대에서 계산을 하면서 오히려 조금 육체적인 노동을 좀 쉬면서 일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시어머니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농수산물 시장에 가는 날이기 때문에 가게를 비우시는 날이 있었는데 항상 채소나 물건들은 본인이 직접 보고 사셨거든요. 그날도 어김없이 농수산물에 가신 시어머니를 뒤로하고 가게는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 피죽도 못 먹을 것 같은 한 소녀가 들어와 밥을 시키더라고요. 아무렇지 않게 주문을 받고 서빙이 나갔는데 그 소녀는 밥을 받자마자 얼마나 굶었는지 허겁지겁 먹어 치우더라고요. 한눈에 봐도 가난한 고시 준비하는 학생 같았고 그래도 잘 먹는 모습을 보니 뿌듯하더라고요. 그러던 중 밥을 다 먹고 계산을 하려는데 학생이 주머니에서 동전 몇 개, 1,000원짜리 몇 개를 모아서 저에게 살포시 주더라고요. 저 돈이 이것밖에 없는데 오늘 아르바이트해서 돈을 받거든요. 죄송한데 제가 나머지 돈은 내일 가져다 드려도 될까요? 이 앞에 고시원에 살고 있어요. 혹시 못 믿으시겠다면 제 신분증도 드릴게요. 너무 배가 고파서 먼저 이런 실례를 저질렀네요. 어머, 아니에요. 이 돈 넣어두세요. 아유, 뭐 힘든 형편에 그럴 수도 있죠. 식사는 맛있게 하셨어요? 아까 급하게 드시던데. 그 학생의 말을 들으니 왠지 제가 형제들의 집에 전전하며 밥 먹을 때도 눈치를 보던 그런 모습들이 스쳐 지나가서 안타깝더라고요. 얼마나 배가 고팠을까, 얼마나 급했으면 이렇게 그랬을까라는 생각에 전 그 학생에게 얘기를 했어요. 매주 수요일에 오세요. 식사는 공짜로 드시고요. 뭐 많이 도움이 되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제대로 된 식사하시면서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나중에 공부 다 끝나면 그때 돈 벌어서 다 갚으시면 되죠. 안 그래요? 아니, 그래도 이걸 제가 받아도 될까요? 감사합니다. 정말 사실 제가 지금 이틀째 아무것도 못 먹었거든요.
에휴, 저런. 제가 매번은 못 드려도 수요일엔 마음껏 드릴 수 있고 싸드릴 수도 있으니까 꼭 수요일에 오셔야 해요. 전 시어머니가 농수산물 시장에 가는 날로 약속을 정해 학생에게 밥을 먹으러 오라고 했어요. 그 학생은 연신 저에게 고맙다고 인사를 했는데 얼마나 뿌듯하던지 그 모습에서 저의 모습을 투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식당 아주머니들도 그렇게 해주고 싶다고 했고 그렇게 그 학생과 저희만의 약속이 성사되었죠. 우리에겐 그냥 밥 한 끼 대접이었지만 그 학생에겐 아마 정말 단 하루라도 밥을 마음 편하게 먹는 날이 될 것임을 생각하니 마음이 뿌듯하면서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렇게 그 학생은 매번 수요일마다 와서 배고픔을 달랬어요. 약 3년이 지나고 그 학생은 예쁜 정장을 빼입고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저 오늘 변호사 시험 발표 났어요. 합격했습니다. 가장 큰 덕을 본 게 이 식당 때문에 아닌가 싶어서요. 감사해요, 언니. 언니라고 불러도 되죠? 매번 밥도 주시고 챙겨주시고 정말 고시 생활하면서 큰 힘이 되었어요. 제가 지금 당장 얻어먹은 돈은 다 갚지 못하지만 언젠가 언니한테 모든 걸 갚을 날이 올 거예요. 언니, 너무 감사드려요. 인사드리러 온 거예요. 어머, 너무 축하해요. 이모들, 학생 변호사 시험 붙었대요. 너무 고생했어요. 그래도 종종 들려요. 아휴, 이럴 줄 알았으면 꽃다발이라도 준비하는 건데. 그동안 공부하고 학비 버느라 너무 고생했어요. 정말 멋있네요. 축하해요. 그 학생은 변호사 시험이 붙었다고 인사를 하러 왔더라고요. 참 벅차오르면서 얼마나 기쁘던지. 하지만 한편으론 저와 나이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 그 학생이 부러웠고 본인의 힘으로 어려운 형편에도 이렇게 삶을 개척하고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 멋있어 보이고 부러웠어요. 그렇게 그 학생과의 인연이 훈훈하게 끝나는 듯 했었죠. 하지만 그 학생과의 삶과는 반대로 제 인생은 점점 곤두박질 쳐지고 있었고 계속해서 집에 정을 못 붙이는 남편과 아직까지도 절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시어머니와 시누이 고달팠어요. 그러던 중 시어머니가 저를 데리고 부동산에 가던 일이 있었는데 꼭 제가 필요하다면서 말이에요. 증여세라도 아껴야지. 며느리한테 증여했을 때가 제일 세금 절감이 된다고 하니 인감 챙겨라. 증여세라도 조금 내고 우리 상욱이한테 현금으로 다 해줘야지. 너 인감 하나 들고 나 따라오너라. 아유, 오늘은 부동산도 가고 이래저래 바쁘겠네.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재산을 증여하고 싶지만 증여세를 조금이라도 아끼려고 저에게 서류상 증여를 해놓으신다고 하더라고요. 워낙 투명하지 않는 분이니까 그냥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렇게 그날 시어머니와 부동산 일을 마치고 나서 전 또다시 가게로 일을 하게 되었죠. 이상하게 몸에 문제는 없었지만 오래도록 아이도 생기지 않았고 그저 하루하루 그냥 제 할 일을 하며 지내게 된 세월이었어요. 그렇게 결혼한 지도 어연 9년이나 되었고 이리저리 사랑받는 건 포기한 제가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내고 있었답니다. 그러던 중 제 인생이 통째로 바뀌게 된 시간이 있었어요. 어느 날 가게 마감을 하는데 돈이 안 맞는 거였죠. 네가 캐셔 보는데 돈이 안 맞는 게 말이 되는 거니? 너 이런 식으로 매번 현금 삥땅 친 거 아니야? 생각해보면 네가 돈이 어디 있다고 옷 사입고 머리하고 그러겠어? 이상하다 있어.
그동안 몇 년째 삥땅 친 거야? 그런 식으로 뒷돈 챙겼니? 뭐라고요? 어머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삥땅이라뇨. 그리고 제가 뭐가 아쉬워서 이런 푼돈을 삥땅 치냐고요. 어떻게 알아?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이런 식으로 삥땅 쳐서 적금 통장이라도 드러났을지 어떻게 하냐고? 그리고 본데 없이 자라서 도둑질이야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카운터 일하면서 삥땅 안 치는 게 이상한 거지. 우리한테 좋은 감정 있을 리도 없고, 안 그래?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요. 사랑까진 바라지 않았지만 이제 하다하다 의심까지, 아니 누명까지 씌우는 게 어이가 없었어요.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이미 이 집안에서 저는 도둑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어요. 남편을 믿은 건 아니었지만 오히려 남편은 시어머니와 시누이보다 더욱더 저를 질책하더라고요. 꼭 이걸 바라던 사람처럼 말이에요. 간신히 붙잡고 있던 멘탈이 무너졌어요. 내가 돌았지. 이런 손버릇 나쁜 애랑 결혼을 한다고 했으니. 엄마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너 몇 번째야? 은혜를 원수로 갚네. 오갈 데 없는 거 불쌍해서 결혼했더니 우리 집 재산을 뒤로 빼돌리려고 해? 너 같은 거 내가 가만둘 줄 알아? 뭐라고? 네가 지금 할 말이야 그게? 그래, 넌 결혼하자마자 그런 식이었어. 나야말로 돌았지. 내가 내 발등을 찍었다고. 너 가방 한번 뒤엎어보자. 그럼 될 거 아니야? 이 나쁜 거사. 너 내가 이대로 못 넘어가. 엉큼해가지고 남의 가게돈을 빼돌려? 시어머니는 말이 끝나자마자 제 가방을 뒤엎었고 정말 억울하게도 제 가방에선 현금 뭉치가 나오더라고요. 정말 당황스럽고 억울했어요. 제가 억울하다고 말하기도 전에 남편과 시어머니는 한두 차례 제 얼굴을 날리더라고요. 도둑이라고 하면서 말이죠. 이 무서운 것. 너 이럴 줄 알았어. 이래도 아니야? 이렇게 증거가 명명백백한데 이래도 아니라는 거야? 정신 차리게 혼나야지 이런 것은. 감히 은혜로 원수로 갚아? 엄마, 내가 얘 정신 차리도록 할 테니까 고정하세요. 남편과 시댁 식구들이랑 이렇게 실랑이를 벌이고 있을 무렵 식당 이모님이 슬쩍 껴들어서 말을 해주더라고요. 그래도 절 딸처럼 생각해 주었던 이모들이었기에 제가 이렇게 가게에서 당하고 있는 꼴을 보실 수 없는 것 같았어요. 이모들이 해준 말은 너무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거기 가게 이모들이 모두 똑같이 증언을 해주었는데 전 너무 억울해 눈물이 났어요. 아니 내가 보니까 아까 상욱이 누나가 세대 가방에 뭘 잔뜩 넣는 것 같던데 그거 그 집 가족이 넣은 거 아니에요? 세댁이 그럴 리도 없고 내가 맨날 붙어서 일해서 아는데 세댁 그럴 사람 아니에요. 사장님도 아시면서 상욱이 너도 너무한다. 아유 그러니까 어떻게 세댁을 의심해? 아무리 그래도 상욱이 너는 세댁 편을 들어줘야지. 참나. 오늘 나랑 하루 종일 붙어 있었어. 그런 적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세댁 좀 그만 잡아요. 응? 참 사람들이 어쩜 이렇게 약자를 괴롭혀 정말. 이모들이 뭘 알아요? 얘가 화장실 가는 척 하면서 삥땅 쳤을 수도 있지. 이런 건 조장이 잡아야 한다니까. 야, 너 이제 이혼 당할 줄 알아? 네가 실족한 거 한두 푼 아닌 거 내가 다 아니까. 뭐 하나 이 집에서 건져나갈 생각하지 마. 알겠어? 이모들의 말에 눈물이 왈칵 났고
이혼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9년이나 가족이라고 믿고 살았던 사람들이 날 이렇게 대하는데 정말 남이 날 더 생각해 주는구나 하고 말이에요. 그렇게 엉엉 울면서 전 가게를 뛰쳐나왔고 남편도 저에게 당장 이혼할 거니까 그런 줄 알라고 하면서 엄포를 놓았어요. 막상 가게에서 나오니 갈 데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터벅터벅 길을 걷고 있을 때 우연히 그 학생을 만났는데 저에게 줄 것이 있다며 이 동네에 왔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무려 3년간 밥을 준 학생 말입니다. 반가움에 저에게 인사를 하는 학생을 보자마자 눈물이 왈칵 쏟아져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일을 얘기했어요. 그동안 너무 감사해서 받기만 한 것 같아 그래도 성의 표시를 해야 할 것 같아서 이렇게 선물 사들고 언니네 가게에 가던 중인데 언니 얘기 들으니 진짜 화가 다 나네요. 이렇게 착한 언니한테 그 못된 것들이. 언니, 제가 전 재산 손에 넣게 해드릴게요. 변호사 걱정 마세요. 제가 무료로 변호해 드릴 테니. 뻔뻔한 것들은 제대로 응징을 당해야 하지 않겠어요? 걱정 놓으세요. 그래도 내가 어떻게 무료 변론을 받겠어요. 너무 미안한데. 수임료 같은 건 받아야지. 아휴, 이리저리 민폐네 정말. 아니에요. 언니 걱정 마세요. 저 언니 아니었으면 밥도 못 먹고 시험도 못 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 놓으세요. 우리 잘해봐요. 어차피 시어머니가 증여한 건물들은 따로 뺏어오지 못할 거예요. 이미 증여를 한 거니까요. 그런데 이게 이혼 소송이 들어가면 법적으로 재산 분할이 들어갈 텐데 여기에 재산의 기여도가 누구한테 높냐에 따라 달라질 거예요. 이 부분에 중점을 두고 소송 준비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걱정 마세요, 언니. 저 능력 있는 변호사고 언니한테 도움이 될 테니까 저만 믿으세요. 아주 못된 인간들 같으니라고. 그렇게 전 그 학생네 집에 머물며 소송 준비를 했어요. 다행히 이모님들이 많은 증언을 해주신다고 하였고, 그리고 정말 고맙게도 한 이모님은 제 남편이 외도를 하고 있다고 하면서 가게에 데리고 온 여자와 가까운 모습들을 사진 찍어 저에게 전송해 주었죠. 시어머니는 이미 그 여자와 남편이 보통 사이가 아니란 걸 알고 있었던 모양인지 다 같이 깔깔거리는 모습도 있더라고요. 일이 이렇게 되자 모든 게 딱딱 맞아떨어지면서 절 내쫓으려고 이것들이 작당을 하고 누명을 씌웠다는 것을 주변에 아무도 없는 저를 설득해서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게 할 속셈이었던 것이 분명했어요. 너무 어이가 없었고 그렇게 전 남편이 알지 못하게 소송 준비를 해 나가면서 모든 자료와 준비를 마친 뒤 남편에게 소송을 걸었어요. 제가 이혼 소송을 걸자 시댁은 난리가 났고요. 네가 감히 이혼 소송을 걸어? 당장 취하하고 가게 나와. 너 그 부동산 계약서에 사인이나 하고 이혼 서류에 사인이나 해. 이게 어디서 소송이야? 우리를 이길 수 있을 것 같니? 네가 이 집에 기여한 게 뭔데? 가뜩이나 없는 돈 날릴 생각 말고 당장 기어와. 노망나도 한참 노망났네. 지금 앞뒤가 분간이 안 되나 본데 아줌마가 나한테 증여해 준 거 내 거야. 그동안 나 부려먹은 위자료라 생각해. 이거랑 별개로 이혼 소송이랑 정신적 피해 보상 소송 걸었으니 그리 알아. 내가 이대로 물러날 줄 알았니? 김상욱 외도 자료까지 다 나한테 있으니까 법원에서 만나. 다신 얼굴 볼 일 없으니까 법원 말고는 알겠어요? 노망나서 머리가 어떻게 된 건지. 너 말 다 했어? 네가 감히 나한테 말을 그딴 식으로 해?
아, 기가 막혀. 그래, 어디 한번 해보자. 부동산은 내나 이거 사. 전 전화를 끊어버렸고 그렇게 법적 분쟁이 이어졌어요. 남편의 외도 사진이 빼박이었고 시어머니가 저에게 증여한 건물들은 이미 본인 의사가 어떻게 됐든 저에게 증여를 하였기 때문에 제가 포기하지 않는 이상 절대 가져갈 수 없었는데 참 어리석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제가 당해온 정신적 피해와 돈 한 푼 못 받고 수족처럼 일한 대가, 그리고 시댁의 언어 괴롭힘 등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다 이모님들이 증언해 주었기에 법적으로 제가 유리했죠. 그렇게 길고 긴 싸움이 시작되었고 계속 소송이 진행될수록 남편에겐 불리하게 돌아갔죠. 아마 남편과 시댁에선 이 부분에 대해 전혀 생각하지 못한 채로 당황하기만 하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저에게 증여한 재산은 저의 재산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절대 뺏어올 순 없었고 남편과의 재산 분할이 문제였는데 남편은 그동안 이모들의 증언대로 가게를 운영하면서 재산에 대해 기여한 바가 없었기 때문에 꼴랑 작은 지분만 분할받을 수 있었어요. 나머지는 다 제 것이었고요. 그리고 저에게 줄 위자료도 엄청났기 때문에 사실상 그 분할된 것이 그 돈이 그 돈이었죠. 내가 좀 양보할 테니까 일단 내가 너한테 증여한 건물들은 다 내놔. 그건 아니지 않니? 그거 현금화해서 상욱이 주려고 했던 건데 그거 증여세 아끼려고 너한테 해놓은 거 너도 알잖아. 그거는 다 돌려줘야지. 어디서 그걸 네가 꿀꺽하려고 해? 당신 의도가 어떻든 나랑 상관없는데? 어쨌든 지금은 다 내 이름으로 되어 있고 현금화하는 것도 내 마음이야. 착각 마. 뭐? 야, 그게 다 앞에서 얼마인데 네가 그걸 꿀꺽하려고 해? 너 제정신이냐? 애가 눈이 돌아도 한참 돌았네. 그리고 그걸 네가 가져가겠다는 게 말이 돼? 판결도 웃기지. 그거 그냥 우리 거잖아. 당장 돌려내, 알겠어? 너한테 줄 수 없으니. 도둑이라며. 제대로 도둑이 뭔지 보여줄게. 마음대로 해. 그 건물들은 다 내 거니까. 고마워요. 그래도 여기서 이렇게 뼈 빠지게 고생한 보람이 있네. 이 건물 하나 해결도 안 하고 나한테 누명 씌웠니? 내가 마냥 천치 바보인 줄 알았어? 그제야 건물 걱정을 하는데 너무 고소했습니다. 그렇게 긴 공방이 끝이 났고 저희는 이혼을 하였어요. 남편이 명백한 외도를 저질렀기 때문에 저에게 위자료를 줘야 했고 그동안 시댁에서 일한 것도 시어머니에게 보상을 받을 수 있었죠. 추후에 건물 때문에 항소를 하였지만 역시나 법원의 판결은 똑같았어요. 남편에게 재산 분할을 하더라도 반도 안 되었기 때문에 남편이 저에게 주는 위자료 가격이나 마찬가지였죠. 남편과 시모는 땅을 치고 후회하더라고요. 얼마나 이 묵은 채증이 내려가던지. 더불어 남편과 바람이 난 상간녀에게도 추후에 상간녀 소송을 걸었어요. 그야말로 정말 저 하나로 인해 그 집안은 모든 돈과 명예를 잃고 말았어요. 어찌나 고소하고 좋던지. 그리고 그 변호사 학생과 이모님들에게 너무 고맙더라고요. 아, 너 일부러 노린 거지? 아니, 내가 그 건물 어떻게 해서든지 다시 가져올 거니까 기대해. 알겠어? 내가 그 건물들 순순히 포기할 줄 알아? 너까지 끝한테 그 건물들 넘어가게 할 수 없다고. 그게 다 얼마짜리인데 네가 우리 집을 몰락시켜? 얘, 지금 이럴 때니? 어쨌든 쟤 좀 달래서
건물들이라도 달래야지. 뭘 그렇게 욱해 욱하길. 제 성품이 모진 애가 아니니 좀 구슬려서 건물들 다시 찾아오자. 이러고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지, 안 그래? 예, 우리가 미안했다, 응? 아주 가지가지하네요. 그냥 한식당이나 하면서 평생 그 푼돈으로 살으셔. 그리고 이 모든 걸 내가 갖게 된 건 본인들이 얼마나 악독했으면 모든 걸 다 뺏겼을까 생각하시고. 당신들 다신 볼 일 없을 거야. 하나같이 무식해가지고. 이렇게 몰락하는 모습을 내 눈앞에서 보다니 이제서야 후회해? 평생 땅을 치고 후회해봐 어디. 두고두고 말이지. 그래도 그 건물은 줘야지. 엄마가 너 주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애초에 증여세 아끼려고 그랬던 건데 너 너무한 거 아니냐? 그러게 그것마저도 돈 아끼려고 그런 머리를 썼으니 이런 벌을 받는 거지. 달게 받아 그냥. 그리고 그동안 나한테 했던 거 이렇게 갚는다고 생각해. 그럼 억울할 것도 없잖아? 다신 엮이지 말자. 이 분리수거도 안 되는 소굴들아. 전 그 길로 위자료를 받은 금액으로 작은 전세 아파트 하나를 구매했고 기사식당 하나를 열었습니다. 그래도 식당에서 일한 경력으로 식당밥에 자신은 있었거든요. 제가 가게를 차리자 시어머니 한식당에서 일한 아주머니들을 스카우트 했어요. 아주머니들은 저를 위해 기꺼이 저희 가게로 와주셨고 지금 이렇게 긴 시간 동안 같이 일을 하고 있답니다. 물론 변호사 학생과도 인연이 끊기지 않고 이어지고 있고요. 지금은 둘도 없는 친구가 되었어요. 그때 작은 베품의 결과가 이렇게 저에게 큰 나비 효과를 불러올지 몰랐는데 이래서 사람은 늘 착하게 살아야 하는 것 같아요. 몇 년 전 좋은 남편을 만나 새 출발도 했어요. 이제서야 안락한 가정도 꾸렸고 가게도 하고 제 인생을 잘 개척해 나가고 있고요. 초년에 너무 힘들어서 정말 별의별 생각을 다 했지만 지금은 모든 걸 다 잊고 행복하게만 지내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정말 넘쳐나거든요. 저 역시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고 더욱더 노력하고 있답니다. 여러분들, 제 글을 읽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글솜씨가 없어 걱정이 되지만 그래도 재밌게 들으셨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대전에 살고 있는 여성이에요. 인간은 잘해주면 당연한 줄 안다는 말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 정말 맞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지금부터 제가 경험해 온 얘기를 들려드릴게요. 남편과 결혼한 후 하루가 멀다 하고 사고 치는 시어머니 때문에 늘 골머리를 지내고 살았어요. 저와 남편 모두 홀어머니가 계시는 터라 전 결혼하자마자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는데 돈만 생기면 어디에 투자하고 사기를 당하는 통에 늘 빚에 허덕이는 삶이었어요. 그런데 이젠 하다 저희가 사는 집까지 담보를 잡혀 날려버리신 거예요. 몇 년째 이런 상황이 반복되니 정말 못 참겠는 마음에 남편에게 소리를 질러버렸습니다. 이제 하다 집까지 날려먹는 게 말이 되는 거야? 이제 우린 어디로 가라고. 당신이랑 나랑 뼈 빠지게 돈 벌어서 매일같이 어머님 사고 치신 거 뒤처리하는 게 정말 진절머리 나지도 않아? 나 진짜 어머님 너무 원망스러워. 내가 왜 이러고 살아야 해? 엄마가 우리 다 잘 살자고 했던 행동이지 혼자만 잘 살려고 하는 행동이냐? 그리고 순수하시니까 그런 거지. 남의 말에 잘 속으시니까. 그런 엄마 이해 못해? 그러니까 엄마한테 싫은 내색 전혀 하지 마. 그랬다간 가만 안 둘 거니까 알겠지? 엄마 눈칫밥 먹는 꼴 나 못 봐. 그러니까 그만 떽떽거려. 그래도 이런 거 말고는 엄마가 너한테 스트레스 안 주잖아. 그래, 효자 납셨다.
효자면 너 혼자 효자하지 내가 왜 같이 희생해야 하냐고. 당신 나한테 미안하지도 않아? 내가 날 선택해서 결혼한 거니까 너도 당연히 짊어져야 하는 거지. 그리고 내 엄마면 내 엄마나 마찬가지잖아. 남편은 저에게 미안한 기색이라곤 눈꼽만큼도 없었어요. 그리고 이 집이 날아가게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천하태평이었죠. 저 혼자 발을 동동 구르며 은행에 왔다 갔다 하면서 대출을 알아보는 지경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이 모습을 보고 저희 친정엄마는 저를 도와주시고 싶어 했어요. 하나밖에 없는 딸 잘 사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매번 돈에 허덕이는 모습을 보여드리게 되니 정말 죄송스러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는 아빠가 돌아가시면서 남겨주신 아파트를 저에게 물려주셨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의 대출을 갚아주셨습니다. 엄마 덕분에 집을 건질 수 있었고 저희도 분가를 하게 되었어요. 엄마 고마워. 그리고 미안해. 잘 사는 모습 너무 보여주고 싶었는데 항상 이렇게밖에 못 살아서 진짜 나 부끄럽다. 그게 무슨 말이야? 엄마가 딸 도와주기도 하는 거지. 사돈 어른도 이번에 크게 배우셨을 거야.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화내지 마. 사돈 어른이라고 어디 그러고 싶었겠니? 다 서로 잘 살아보겠다고 했던 게 잘 안 풀리니까 이렇게 된 거지. 그러니까 너무 뭐라 마. 그래도 그렇지. 매번 엄마한테 미안하니까. 여하튼 너무 고마워. 이거 집 아빠가 엄마 월세 받으라고 해주신 집인데 내가 받아도 되나 모르겠어. 엄만 어쩌고. 당장의 수입이나 이런 건 어떡하고. 나 이렇게 줘도 되는 거야? 엄마한테 너무 미안해. 엄만 그동안 모아놓은 것도 많고 그 집 아니어도 아빠 연금이랑 엄마 거랑 해서 충분히 살 수 있으니까 걱정 안 해도 된다. 엄만 너 하나만 그저 행복하게 살면 끝이야. 바라는 거 없어. 그러니까 엄마한테 너무 미안해 말고 앞으로는 더 잘 살면 돼. 엄마한테 너무 죄송했지만 엄마가 주신 모든 것을 다 받았습니다. 남편이 얄밉고 시어머니가 야속했지만 그래도 내가 선택한 결혼이고 이 결혼에서 탈피할 수 없으니 다시 한번 행복하게 살아보자 생각했어요. 그렇게 엄마가 모든 걸 다 해결해 주었고 전 너무 감사했지만 시어머니와 남편은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불쾌했어요. 인간들이 왜 저러나 싶었죠. 아마 그때부터 제가 그동안 이 집에서 뭘 했나 싶게 후회가 몰려왔어요. 그래도 남편을 사랑했고 시어머니 또한 이해하려고 했기에 6년을 군말 않고 힘든 짐을 다 짊어지려 한 것이었죠. 하지만 돌아오는 건 본인들밖에 모르는 이기심이었어요. 이번 주말에 엄마네 가서 엄마 맛있는 것도 좀 사드리고 기분 전환도 시켜드리고 오자. 나름 엄마가 집도 해결해주고 신경 많이 써줬는데 우리도 많이 신경 써드려야지. 자기 엄마네 안 간 지 꽤 오래됐잖아. 엄마도 자기 보고 싶어 하시고 내 말 알겠지? 아, 이번 주에 골프 약속 있는데 다음에 가면 안 돼? 그리고 고작 자식이래 봐야 딸 하나 너밖에 없는데 부모면 그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지. 장모님이 그거 집 해주시고 자주 오라셔? 우리 엄마도 돈이 없어서 그렇지. 있으면 더 해주실 분일걸?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우리 엄마 아니었음. 어머님 길거리에 나 앉을 뻔하신 거 몰라? 그것도 해결해주고 우리 분가도 시켜준 게 우리 엄마인데 고마워하진 못할 망정 당연한 거라니? 당신 진짜 뻔뻔하다. 당신한테 진짜 실망했어. 어쩜 그래? 얘, 뭘 그렇게 애를 잡니? 니네 엄마가 해주신 건 고맙다만 그렇게 생색낼 거면 해주시지 말라 그래라. 뭐 엄마가 돼서 자식 힘들면 도와줄 수도 있는 걸 가지고 딸 앞세워서 우리 아들 대리사위 만들려는 심보 아니냐? 그럼 다 도로 가져가라고 해. 어머님도 그러는 거 아니에요. 어머님이 뭐 하나 해주신 거 있으세요? 매번 힘들게만 하시고 그런데도 미안한 마음 전혀 없으시죠? 어머님이 그러니까 성구 씨가 어머님이랑 똑같잖아요. 정말 너무들 하네요. 다들 양심이 없어도 유분수지 정말.
어머, 너 이제야 본색이 나오는구나. 그럼 그동안 날 모렴치한 시애미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야? 아휴, 내가 빨리 삶을 마감해야 내가 행복하겠구나. 오래 살면 뭐하니? 며느리한테 이런 대접이나 받고 난 이제 살고 싶지도 않다. 당장 사과 못 드려? 너 때문에 엄마 충격받았잖아. 나한테 함부로 해도 엄마한테 함부로 하는 거 용서 못 해. 당장 사과드려. 저의 말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시어머니와 남편이었어요. 고마운 걸 하나도 모르는 인간들이었고 제가 역정을 내자 그제야 고맙다고 엎드려 절받기를 하는 인간들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까진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생각하며 참고 지내온 세월이었어요. 혼자 계신 엄마에게 좋은 모습만 보여드리고 싶은 게 가장 컸어서 말이에요. 이런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와 남편은 어려울 때마다 저희 엄마에게 손 벌리기 급급했어요. 이 사건이 일어나고 얼마 되지 않아 시어머니는 코인에 손을 댔다가 또 돈을 날리는 일이 있었죠. 평생 허황된 꿈에 휩싸여서 돌아가신 아버님을 그렇게 힘들게 하셨다는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신 거예요. 남편은 대출까지 받아서 시어머니를 도와주려 했고 이번만은 그냥 넘어갈 수 없어 전 최후 통보를 하였어요. 내가 잘해보려 그런 거지. 뭐 일부러 날렸겠냐? 최 여사가 아주 정확한 정보라고 하니까 사돈한테 받은 것도 갚고 우리 아들 기도 펴줄 겸 생각해서 투자한 건데 내가 이럴 줄 알았냐고. 너무 뭐라고 하지 마라. 속상한 건 내가 더 속상해. 어머님, 그 정도면 병이에요. 아니, 돈은 어디서 나셔서 한 거예요? 가지고 계신 돈도 없으실 텐데. 저 이번엔 그냥 못 넘어가요. 어머님이 일하셔서 갚든, 뭐 또 누구한테 꿔서 갚든 알아서 하세요. 이번엔 못 도와드려요. 당신도 대출받거나 해서 어머님 도와주면 나랑 끝인 줄 알아. 이혼이라고. 나 이렇게는 못 살아. 내가 왜 이러고 살아야 해. 내 말 명심에 진심이니까. 너 진짜 인정머리 없구나. 어떻게 엄마 도와주면 이혼을 한다고 할 수가 있어? 뼛속까지 이기적인 인간이야, 너는. 아니, 너 말이면 단 줄 알아. 내가 니네 엄마 돈 갚으려고 그런 거 아냐. 근데 이혼이라고? 나 참 말 쉽게 한다. 아주 냉정한 것 같으니라고. 나도 내 엄마나 마찬가지인 거지. 내 엄마가 이래도 내칠 거냐? 어쩜 이렇게 몰인정해? 너한테 실망했어. 실망이요? 어머님, 저 이 사람이랑 결혼 6년 동안 어머님 뒷바라지 한 거밖에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도 제가 너무한다고요? 저한테 미안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으시긴 한 건가요? 저 역시 어머님한테 너무 실망이에요. 저도 이제 지쳤어요. 뒷바라질 했으면 얼마나 했어? 내 아들이 더 고생했지. 너 그걸로 생색내려거든 집어치워라. 내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어. 시집살이를 한 번 시키기랬냐. 명절에 일을 시키기랬어. 꼴랑 돈 좀 대준 거 가지고 그렇게 생색 떨래? 아주 억소리 나게 해줬다간 시어머니 잡아먹겠다 먹겠어. 오늘에서야 네 본색을 보니까 나 또한 충격이다.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야박해. 더 이상 도와드릴 수 없다고 하고 제가 이혼을 요구하자 절 몰인정한 사람으로 몰기 시작하는 남편과 시어머니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이젠 도저히 못 참겠다고 느꼈고 제가 정말로 이혼을 요구할 것 같자 시어머니는 제 엄마를 찾아가 울고불고 하소연을 하시며 저를 말려달라고 하셨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본 친정엄마는 마음이 약해져 절 설득하였지요. 아무래도 딸이 이혼을 하고 혼자 사는 모습까지 생각한 엄마는 그래도 남편이 있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절 설득하셨어요. 전 엄마가 절 설득함에도 불구하고 이번만은 절대 참을 수 없다고 느꼈고 이 마음 절대 안 변하겠다고 다짐했죠. 내가 우리 지희를 얼마나 예뻐했는데 지가 저한테 이럴 수 있답니까? 사돈이 말 좀 잘해주세요. 내가 나 혼자 잘 살려고 한 것도 아니고 우리 지 호강시켜주고 미안해서 더 잘하려다가 이렇게 된 건데 이혼이라뇨. 사돈도 아시잖아요.
여자 혼자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지희를 꼭 그렇게 만드셔야겠어요. 진정 자식 위하는 길이 뭔지 사돈도 생각해 보세요. 네, 사돈 말씀 잘 알아들었네요. 제가 지희한테 얘기를 한번 해볼 테니 그러니까 그만 우시고 마음 좀 돌보세요. 제가 지희가 했던 말이 충격이 돼서 밥도 안 넘어가요. 요즘 얼마나 쌀쌀맞은지 내가 딸같이 생각했건만. 아이고 알죠. 사돈이 지희 얼마나 예뻐하셨는지. 지금은 지희가 감정에 앞서서 그런 걸 거예요. 제가 잘 얘기할게요. 사돈만 믿고 갈게요. 우리 아들이랑 지희 이혼 남녀 만들 수 없잖아요. 애미들이 돼서 이혼만은 막아야 해요. 마음이 약한 엄마는 시어머니의 눈물바람에 그만 무너져 버렸고 저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라며 설득했는데 정말 화가 났어요. 어쩜 내 마음을 이렇게 몰라줄까?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데 다시 한번 기회를 주라니 참 엄마조차도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래도 지희야, 너희 시어머니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한 번만 눈 감아드려. 마지막으로 기회 준다 생각하면 되잖니. 나 못 참아. 사람이 양심이 있어야지. 엄마가 돈 해준 지 얼마나 됐다고 또 사고를 쳐? 그거 병이야. 내가 왜 희생해야 해? 이제 그냥 다 때려치우고 헤어지고 싶어.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어. 엄마한테 너무 미안하지만 끝낼래, 그냥. 엄마 혼자 사는 거 봐. 이렇게 살고 싶어? 아무리 세상이 변했대도 여자 혼자서 얼마나 힘든 세상인데 엄만 널 위해 그러는 거야. 날 위한다면 그냥 지켜봐 주세요. 다신 시어머니 뒷바라지 하고 싶지 않으니까 똑같은 말 할 거면 그냥 갈게. 다음에 올게요. 처음엔 노발대발 엄마에게 절대 못 산다고 했지만 엄마의 설득과 함께 뱃속에 아기 천사가 찾아온 것을 알았어요. 하필 왜 이럴 때 찾아왔나 원망이 들었지만 그래도 찾아온 귀한 생명, 내 선택으로 인해 외롭게 할 수 없더라고요. 엄마라는 게 뭔지 뱃속에 있는 것만으로도 모성애가 생겨서 정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참자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고 남편과 시어머니를 용서했습니다. 축하해, 지희야. 드디어 지희가 엄마가 되는구나. 거봐, 아이까지 생긴 거 보면 너넨 보통 인연이 아니라니까. 잘했어. 엄마가 더 도와줄 테니까 좋게만 생각해. 그래도 이서방 나쁜 사람은 아니잖니. 그러니까 아기 생각해서라도 잘해보자. 알겠어. 엄마 말대로 마지막으로 기회 한 번 줄게. 아이도 찾아왔고, 이 아이, 아빠 없는 아이로 키울 수는 없으니까. 그래, 잘 생각했어. 아이한테도 그건 못할 짓이야. 너희 시어머니도 이렇게 울면서 부탁한 거 보면 다신 안 그러실 테니 한번 믿어보자꾸나. 이제 손주도 생기셨는데 또 그러시겠니? 아마 생각이 많이 달라지셨을 거야. 그러니까 이제 좋은 것만 생각해. 제 임신 소식을 알고 남편과 시어머니는 너무 좋아했어요. 그나마 아이 때문이라도 제가 이혼을 못할 것 같았는지 처음엔 아주 잘해주셨죠. 하지만 천성 못 버린다고 시어머니는 또 슬금슬금 남한테 돈을 꾸기 시작했고 엄한데 돈을 낭비하기 시작했어요. 아이를 가졌음에도 달라지지 않는 시어머니를 보고 스트레스와 함께 하혈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전 6년 만에 찾아온 귀한 아기 천사를 유산하고 말았어요. 제가 유산을 하자 미안해 하기는커녕 오히려 본인들 생각하기 급급한 인간들이었죠. 아이야 또 가지면 되지. 일단 뭐 어쩌겠어? 우리랑 안 맞는 거지. 그래도 우리 형편의 아이 키울 생각에 막막하긴 했는데 좋게 생각하자. 나중에 형편 좀 좋아지면 그때 또 가지면 돼. 그러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 너만 힘들어지니까. 당신 너무 말 쉽게 한다. 당신 아이인데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 내가 누구 때문에 유산했는데 죄책감은 없구나. 어머, 얘
말 너무 그렇게 모질게 하지 마라. 아이야, 또 가지면 되는 걸 가지고 뭘 그렇게 화를 내니? 진석이 잘못도 아닌데 어떻게 보면 내가 체력이 약해서 그렇게 된 거 아니야. 그리고 이번엔 진짜 크게 한 건 한다니까. 왜 내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러니? 어머님이랑 당신은 갱생불가예요. 정말 지치네요. 다시 잘 살아보겠다고 제가 왜 생각했는지. 참 제가 미련한 거였어요. 독하다 독해. 네 새치혀에 무슨 독을 충전해 놨니? 어쩜 그렇게 말 한마디 한마디 독한 말만 해. 그러니까 유산을 하지. 엄마가 좋은 말만 하고 좋은 생각만 해야 뱃속의 아이도 건강하다는 거 몰라? 또 혼자 본인을 들볶으니 애가 버텨내겠냐고. 지금 말 다 했어요? 어머님도 참 뇌가 없으시네요. 어떻게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 다 내뱉으시는지? 정말 실망이에요. 너 화난 건 알겠는데 시엄마한테 뇌가 없냐니? 너도 정신이 어떻게 된 거 아니냐? 그래도 엄마가 너 몸조리 해주신다고 오신 거니까 참아. 이런 시어머니가 어딨다고 저러는지. 히스테리 좀 작작 부려라. 나도 이제 지치려고 해. 네 히스테리에. 전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어요. 제 입만 아픈 얘기란 걸 깨달았거든요. 이 인간들은 절대 갱생할 수 없겠다. 내가 유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는 이 모자들을 보고 있는 정 없는 정 다 떨어졌죠. 하지만 그때 당시 제 몸이 너무 약해져 있었기 때문에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따질 여유도 없었고 제 몸 돌보기 급급했어요. 말로는 제가 유산을 해서 몸조리를 해주겠다고 시어머니가 와 계셨지만 사실상 시어머니는 손 하나 까딱 안 하시고 뭐든지 제가 해주는 밥을 챙겨 드셨습니다. 애초에 혼자 계시면서 밥을 차려 드시기 싫으셔서 오신 것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죠. 그저 말로만 저를 챙기는 모습이었어요. 얘 너 괜찮니? 어머 그래도 요리까지 다 하고 잘 먹을게. 역시 너가 손맛이 좋다니까. 내가 혼자 있으면 밥맛이 없잖아. 이렇게 누가 챙겨줘야 먹게 되는 걸. 너도 몸조리하고 얼마나 좋니? 혼자 있으면 너도 안 챙겨 먹잖아. 얼마나 좋은 일이야. 네, 맛있네요. 몸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차려 먹고 제가 해야 한다니. 그 덕에 계속 움직여서 살이 빠질 지경이에요. 어머 잘됐다. 너 살 빼고 싶어 했잖아. 역시 내가 오길 잘했지. 내가 어딜 가도 민폐되는 사람은 아니에요. 하여간 엄마 말은 청산유수라니까. 그리고 지 요리 잘하는 거야 뭐 이미 널리 퍼진 소문인데. 냠냠 맛있어라. 제가 유산을 해도 제 자신은 제가 챙겨야 했어요. 가까운 사람들은 제 걱정보다도 본인 입에 뭐가 들어가는지 그것만 생각하기 바쁘더라고요. 몸은 안 좋았지만 몸조리를 해야겠다는 생각에 잘해 먹었고 역시나 제 몸을 생각해 주는 건 친정엄마뿐이 없었죠. 유산을 했다는 소식에 엄마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같이 아파해 주셨어요. 저 역시 많은 위로를 받았고 친정엄마는 걱정이 되었는지 몸에 좋은 것들을 다 집으로 보내주며 챙겨주셨어요. 그저 하나 잘 추스르라고 말이죠. 산모나 다름없어. 그러니까 몸조리가 얼마나 중요한데 손 하나 까딱하지 말고 이서방 보고 다 해달라고 해. 지금 너는 네 몸 추스를 때지 내가 나서서 밥하고 빨래할 때 아니란 거 명심해라. 나중에 골병 난다. 엄마 말 들어. 뭐 또 먹고 싶은 거는 없는 거야? 아니야, 괜찮아. 엄마가 지금 엄청 보내줘서 잘 먹고 있어. 고마워. 예쁜 손주 안겨드리고 싶었는데 그러질 못했네. 지금 그게 대수야? 네 몸이 제일 중요하지 슬픈 거 어디 너만 하겠니? 그런 거 다 신경 쓰지 말고 너 몸만 잘 추슬러. 그리고 네 몸 망가져 가면서 아이 낳아도 다 소용없어. 엄마는 내가 제일 소중하니까 그런 말 마라. 잘 챙겨 먹고 푹 쉬어라. 항상 제 걱정을 하며 이리저리 챙겨주는 친정엄마였어요. 그리고 이 더운 폭염에 제 몸을 추스르라고 곰탕까지 구워서
집 앞까지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몸이 안 좋아 침대에 누워있던 제가 남편에게 엄마 오셨으니 문 좀 열어드리라고 하니 남편은 본인이 약을 먹었는지 헛소리를 했어요. 그때가 전염병 시대이긴 했지만 머리 끝까지 제가 화나는 계기가 되었죠. 4인 이상 집합 금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집에 친정엄마가 오는 것이 싫었는지 개만도 못하게 현관에서 엄마를 내쫓았습니다. 엄마 오셨대. 문 좀 열어드려. 어머님, 엄마가 곰탕 고아오셨대요. 그래도 저 생각해 주셔서 힘들게 고아오셨나 봐요. 지금 대면이 얼마나 위험한 줄 몰라? 그냥 지난번처럼 짐 붙이시지. 시골에서 오셨으니까 사람들 얼마나 많이 만나셨을 거야. 비대면이 피차 편하지. 항상 택배 붙이시다가 왜 오늘은 가지고 오셨대? 진짜 사람들 불편하게 하시네? 이런 거 가지고 다니는 것도 민폐야. 밖에 세균이 얼마나 득실득실한데. 직접 가지고 오시길. 누가 이런 거 먹는다고. 하여간 지금 뭐라고 했어? 나 유산해서 내 몸 걱정하느라 엄마가 밤낮으로 몸에 좋은 거 해다 주시는데 그렇게 밖에 말 못해? 예, 네 남편 말이 다 맞지. 뭐 하러 그런 거 가지고 오시니? 이 더운 날 오히려 가지고 다니는 게 더 안 좋아요. 시어머니와 남편은 저런 마인드로 말을 한다는 것이 저를 충격받게 하였고 제가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자 그 틈을 타 남편은 제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하면서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더라고요. 그리곤 저희 엄마에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어요. 지금 다시 생각해도 손발이 벌벌 떨려요. 이런 인간을 믿고 결혼해 6년 동안 마음고생을 했다는 게 억울하기도 하고 화도 났어요. 아 장모님 그냥 문 앞에 두고 가세요. 요즘 전염병이다 뭐다 해서 가뜩이나 이 사람 면역력도 약해져 있는데 좀 그렇잖아요. 아이고, 내가 그 생각까진 못했네. 그냥 오늘 지 얼굴이라도 보고 가고 싶어서 온 건데. 알겠어. 여기 앞에 두고 갈게. 지 좀 잘 챙겨줘. 마음 같아선 내가 챙겨주고 싶은데 어머님이 와 계셨다고 하니 잘 챙겨주실 거라고 믿고 두고 갈게 부탁해. 결국 엄마는 문 앞에 공국을 두고 가셨고 그 공국을 모자가 둘이서 사이좋게 웃으며 퍼먹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인간적으로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었고 전 이젠 정말 안 되겠다 싶어 두 모자를 쌍으로 벌을 줘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더 이상 제가 안고 갈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모자와 단판을 지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중개사죠? 저 최근에 갔던 이지희라고 하는데요. 네네, 안녕하세요. 제 집, 시부모 집 전부 팔게요. 바로 내놔주세요. 뭐 하는 거야? 집을 판다니? 그럼 우린 어디로 가는 건데? 갑작스럽게 상의도 안 하고 뭐 정해진 곳은 있는 거야? 혹시 장모님이 뭐 하나 또 가지고 계시대? 그럼 좋은데? 그래도 집 내놓는 문제는 나랑 상의를 해야지. 우린 부부인데. 부부 같은 소리 하네? 너랑은 끝이야. 이 시국에 니네 엄마는 우리 집 와도 되고 우리 엄마는 안 되니? 두 모자가 쌍으로 얼마나 우리를 우습게 봤으면 이렇게 행동을 해? 너네 한번 길거리에 나 앉아봐. 누구 덕분에 이렇게 사는지 고마운 줄도 모르고 나 몸조리 해준다는 핑계로 염치 없이 와서 유산한 며느리 부려먹는 시엠이나. 그거 보고도 가만히 있는 너나 끼리끼리 똑같지. 더 이상은 못 참아. 이제 당신들한테 휘둘리지 않을 거야. 어디 한번 서로 위하면서 잘 살아봐. 그리고 효도는 너 혼자 해. 웃으며 공국 퍼먹던 두 모자에게 역대급 참교육을 시전했어요. 저희가 살고 있는 집이 역세권에 인기가 많은 매물이어서 올려놓자마자 바로 판매가 되는 집이었고 시어머니의 집도 마찬가지로 판매가 잘 되는 집이었어요. 이제야 본인들이 잘못을 했다는 걸 알았는지 저와 제 엄마에게 싹싹 빌었죠. 하지만 이번엔 엄마 또한 두 모자를 용서하지 않으셨어요. 그나마 저에게 잘해준다는 모습을 믿고 이혼도 말렸던 엄마였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엄마도 마음이 정말 돌아서신 거죠. 말로만 이혼하겠다고 하는 것보다 이렇게 오도 가도 못하게 집을 팔아버리니
이제야 정신이 들었는지 비는 꼴이란 너무 우스웠고 처음 보는 남편의 눈물이었어요. 하지만 온갖 정이 털린 탓인지 남편의 눈물을 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게 되었죠. 아니, 이러는 법이 어딨습니까? 지금 사람들이 집 보러 오고 난리가 났어요. 저흰 어디로 가라고? 아무리 사돈이 도와주신 집이라지만 경우가 있다면 이러실 수 없는 거죠. 지희야, 너 뭐 잘못 먹었니? 너 유산하고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냐? 경우를 따져 지금? 지 아들 귀하면 며느리 귀한 줄도 알아야지. 사고 칠 땐 우리 며느리고 내가 유산했는데도 나 몰라라? 내가 유산을 왜 했는데? 그리고 당신들은 우리 엄마한테 고마운 마음이 눈꽃만큼도 없잖아. 인간이라면 그럴 수가 없지. 이제 더 이상 못 살아. 인간 같지도 않은 족속들이랑 내가 왜 말을 섞어야 돼? 방 빼고 고시원을 가든 월세를 찾아가든 알아서 해. 너 유산했다고 지금 우리한테 화풀이 하는 거야? 너가 너 몸 돌보지 못한 걸 왜 우리한테 화풀이를 해? 다시 얘기해. 일단 진정하고 천천히 얘기해보자. 이건 너무하잖아. 너 지금 너무 감정이 앞서 있으니까 좀 진정하고. 이 정신 나간 것이 어디서 막말을 해? 너랑 내 엄마가 아무리 우리 딸 속을 썩여도 너 착한 거 하나 보고 내가 그동안 우리 딸한테 참으라고 했는데 유산이 지 탓이냐 어쩜 말을 해도 나한테 너가 잘못해도 난 지희한테만 잘하면 그걸로 됐다 싶었다. 근데 오늘 하는 꼬락서니를 보니 그동안 지희한테 어떻게 했는지 안 봐도 훤해. 당장 집 빼 이 천한 모자들아. 다신 용서 안 해. 이젠 지가 너희 용서한다고 해도 내가 이혼시킬 거야. 그리고 내 집 내가 팔겠다는데 니들이 뭔 상관이야? 다 팔아버릴 거니 그런 줄 알아. 길거리에 나 앉아서 그 집 꼴을 못 면해야 정신을 차릴까 말까 한 인간들 같으니라고. 한심한 족속들은 사라져야 해. 어머, 사돈, 말을 막 하시네요. 지금 좀 격양되어 계시니까 좀 마음 좀 진정하시고 말씀하세요. 저희가 어디로 갑니까? 그건 내가 알 바 아니죠?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고. 꼬락서니가 그 모양이니 자식놈도 저 모양이지. 더는 말 안 합니다. 나가요. 장모님 진정하세요. 아니 이런 막말하는 분 아니잖아요. 지희야, 장모님 좀 말려봐. 어떻게 너보다 더 막말을 하시니? 전 그 길로 짐을 빼서 엄마와 같이 엄마네로 향했고, 다행히 집이 전부 다 저희 엄마 명의였기 때문에 집을 판매할 수 있었어요. 시어머니와 남편은 그제야 부랴부랴 원룸방 하나를 얻어서 월세로 들어가게 되었죠. 원룸에서 두 모자가 살게 되니 하루가 멀다 하고 찾아와 저에게 사과를 하였어요. 하지만 식탁에 앉아 곰국을 퍼먹던 모자의 모습을 상상하니 더 이상 용서가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 모자를 용서한다면 앞으로의 제 앞날이 눈에 훤히 보였죠. 지팔지꼰이라고 지팔자, 지가 꼬는 인생 말이에요. 전 그것을 다 벗어나고 싶었고 아무리 사정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반성했어. 진짜 미안하다. 요즘 나도 엄마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내 정신이 아니었어. 이제 진짜 엄마 뒤치다꺼리 안 할게. 나 한다면 하는 놈인 거 알잖아.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자. 내가 엄마 보지 않겠다면 그렇게 해도 돼. 세상 효자인 척 하더니 이제 와서 엄마를 안 봐도 돼? 왜? 집도 절도 없게 되니까 부모고 뭐고 필요 없니? 그러면서 나한테 대리효도를 하라고 해? 넌 그냥 천성이 그거밖에 안 되는 놈이야. 우리 엄마처럼. 니네 엄마도 혼자 계시니까 내가 내 엄마처럼 모신다 생각한 거지. 근데 너랑 너네 엄만 나한테 더 많은 걸 요구했지. 내가 합의 이혼 안 해줬으니 소송으로 갈 거야. 그리고 위자료 청구 소송도 할 거니까 그리 알아. 아마 이번에야말로 대출받아야 할걸? 어차피 집도 절도 없어서 대출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사채를 써서라도 위자료 갚아야 할 거니까 각오하고 있어. 한심한 인간아. 이게 내 대가품이다. 그리하여 전 소송을 시작했어요. 다행히 이혼을 깔끔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고 제가 받은 정신적인 피해 보상으로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위자료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끝까지 이 판결은 무효라며 법정에서 포효했지만 판결은 정확했어요. 그리고 전 몸조리를 하고 집을 판매한 금액은 엄마에게로 돌아갔어요. 다행히 집값이 많이 올라서 엄마는 기존 시세 차익보다 더 이익을 거둘 수 있게 되었어요. 타이밍이 참 좋았던 거예요. 제가 이혼을 해서 엄마 마음이 많이 안 좋았겠지만 오히려 절 응원해 주시고 잘했다고 칭찬을 해 주셨고 저 역시도 앞으로 더 잘 살아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 조금 돌아왔다고 생각하나 그래도 뭐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나이라고 생각이 번뜩 들었거든요. 우리 딸 그동안 애썼어. 이제 하고 싶은 거 맘껏 하며 살아. 엄마가 든든히 지원해 줄게. 인생 길어. 즐기며 살자. 고마워, 엄마. 그리고 이런 모습 보여드려서 죄송해요. 그래도 앞으로 더 행복하게 사는 모습 보여드릴게. 걱정 마. 나한테 죄송할 필요 없어. 내가 행복하면 그만이야. 그러니까 너 마음이나 잘 추슬러. 엄마가 옆에서 도와줄게. 오히려 이혼을 하고 나니 정신적으로 해방됐다는 해방감에 모든 일이 술술 풀리는 것 같아요. 저에게 이혼이라는 결정은 쉬운 결정은 아니었어요. 미련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남편을 사랑했고 시어머니를 내 엄마처럼 생각한 것도 없지 않아 있었기 때문이죠. 모든 걸 끊어내기까지 정말 많은 고민과 생각들이 공존했지만 그래도 지금 제 결정은 제가 태어나서 제일 잘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 만큼 후회하지 않는 결정이었다고 생각해요. 시간이 지났지만 남편의 지인과 아는 사이라서 가끔 안부를 듣고 싶지 않아도 듣게 되는데 남편은 여전히 어머님의 그 한 방을 노리는 철없는 생각 때문에 계속해서 뒷바라지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낮엔 출근을 밤엔 대리운전을 뛰면서 빚을 갚으면서 말이에요. 그럼에도 그 시어머니는 여전히 인생 한 방이라며 계속해서 헛된 꿈만 꾸고 계신다고 했어요. 이 얘기를 들으니 또 한 번 제 결정이 정말 옳았음을 증명하는 것 같아 안도를 하였답니다. 남편과 불행하지만은 않았지만 돌이켜보면 사실 그렇게 행복하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삶이 행복하고 아름다운 느낌을 받고 있기 때문이에요. 시어머니 때문에 남편 또한 이젠 마지막이라며 빚을 갚고 있다는데 사람 천성 어디 변할까요? 저희 엄마와 저에게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만 가졌더라면 이렇게까지 되지 않을 일이었지만 천성이 뻔뻔한 인간들인 걸 깨달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헤쳐나오게 되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든답니다. 그러고 보면 주변에도 베풀다 보면 당연하게 생각하는 인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아마 그런 인간들은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변해도 절대 변하지 않는 인간들이겠지요. 우리 모두 남이 베푸는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돼 보아요. 주저리 말이 많았지만 쓰다 보니 친구에게 얘기하는 것 같이 속이 후련한 생각이 들어요. 제 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만 마칠게요.